어, 3번, 4번, 5번이 필요가 없어. 알겠지? 3번, 4번, 5번은 의미가 없고 2번과 6번 볼 건데 독립 한번 해볼게. 독립과 종속의 차이는 뭐야? 자, 이거야. A 교집합 B가 독립은 이런 건데 얘가 될 수 있으면 얘가 독립이야. 안 되면 종속이야.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사건들 다 독립이야. 이런 거지. 내가 뽑기를 해서 만약 5% 확률을 뚫고 상자를 뽑아야 돼. 저는 카드 선수를 뽑고 싶어서 이렇게 뽑았어. 근데 다음 이 100번 실패했어. 다음번 뽑을 확률 얼마야? 똑같이 100분의 5야. 이게 독립이야. 종속은 뒤에 게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천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100번 뽑으면 무조건 돼. 그럼 나 확률이 어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마지막 100번째 무조건 뭐가 돼? 100%가 돼. 왜냐면 천장이 있으니까 100번 뽑으면 무조건 줄 거야. 이런 느낌이니까.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망이 없는 거지. 계속 100분의 5의 확률을 계속 줄여야 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 독립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게 아니면 뭐다? 종속이다. 자, 그러면 PA랑 자, PB의 값은 얼마야? 5분의 3분의 2가 되겠죠, 그쵸? 2번에. 자, 뭐라고 나와있어? 지금 15분의 4 여기 나와있죠? 여기 5분의 2 나왔어요? 독립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야? 3분의 2가 돼야지 정상이겠지, 그치? 끝!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2번 문제요, 여기. 6번 문제 한번 볼게. 독립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합집합의 값을 얻었대. 근데 난 유진이한테 이거 써뒀거든? 요게 기본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합과 같기 때문에 집합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이라고 얻었으면, 자, 뭐야? 이게 A 곱하기 B라고 생각, 얘가 뭘로 바뀌어?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A 합집합 B에서 A 더하기 B까지 똑같은데 교집합이 뭐가 돼?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얘가 독립으로 생각한 거야. 알겠지? 얘가 독립으로 생각한 거. 그 다음에 주사건이 서로 배반이래. 그러면 배반 사건은 뭐야? 배반 사건 뭐였지?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면 뭐가 돼? A 합집합 B가 요거 말고 없다라는 거. 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교집합이 없으니까 없어.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얼마야? 여기가 5분의 3이고요. 여기가 얼마야? 10분의 7이었대요. 그러면 딱 하나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 교집합 하나밖에 차이가 없네? 둘이 빼게 되면 뭐만 나와? 교집합만 나와. 그래서 교집합이 얼마다? 10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10분의 1까지 좋은데 얘는 지금 우리 배반 사건으로 보게 되면 PA 곱하기 PB가 얼마였다는 거야? 얘가 10분의 2였다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요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실제로 문자로 좀 치환해보니까 어쨌든 결국 구한 게 A-B, 그러니까 PA-PB가 우리가 원하는 문제잖아. 그럼 우리 맨날 이걸 쓸 수 없으니까 이걸 A랑 B로 한번 바꿔볼게. 그럼 여기 뭐야?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가 얼마 값이야 지금? 10분의 7이라는 거지? A 플러스 B는 얼마야? 10분의 6이에요. 10분의 7이에요.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10분의 7, 10분의 6이야. 자, 우리 덧셈 뺄셈 다 알았어. 그럼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뭐의 제곱이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인 거지? 그치? 그럼 확률상 봤을 때 A 플러스 B가 10분의 7이니까 100분의 49에서 뭐 뺄 거야? 지금 10분의 1인 곱하기를 뺄 거야.
그럼 40이겠죠? 100분의 얼마야? 9 나와. 자, A-B 얼마야? 10분의 3이 되겠다. 루트 씌울 거니까. A-B 루트 씌울 거니까. 자, 그럼 이거는 확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잘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야? 곱셈 공식의 변형 혹은 집합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걸 의외로 많이 틀려. 그러니까 이 공식만 잘 외우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독립일 때, 배반일 때만 잘 외우고 있었어도 생각보다 틀릴 일이 거의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6번 내용이야. 알겠죠? 넘어갑시다. 어디까지 볼 거냐면요, 13번까지 볼 거야. 그러니까 7번부터 13번만 볼 거야. 알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 뭐야? 조건이 붙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뭘로 설명을 드리냐면 표로 먼저 설명을 드려요. 자, 내가 만약에 배랑 비행기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어? 근데 남자랑 여자가 투표를 한 거야. 남녀공학을 해서 10명, 8명, 20명, 15명 이렇게 나왔대. 20명, 15명 한 거예요. 그럼 인원수 어느 정도 많으니까 얘를 12명이라고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자는 20명, 남자는 25명 나오지, 그치? 총합 몇 명이야? 45명. 비행기 27명, 배 18명 나올 거야. 자, 그럼 표로 나타내는 문제에서는 조건부 확률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어때? 남자이면서 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남자이면서,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뭐만 봐? 남자이면서 배를 좋아하는 25분의 10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배를 좋아하면서 여자이네. 18분의 전체 배 18분의 얼마야? 8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인 애들만 보는 거야.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쓰냐면 요것도 아까 독립시행이랑 똑같이 확률의 집합관계로 많이 나와. 알겠죠? 이거 얼마죠? P A분의 A 교집합 P A랑 B가 동시에, 그러니까 PA라는 건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PA가 배면 배 18분의, 그치? 확률상이니까 45분의 18인 거야. 확률이 전체분의 배 좋아하네 분의 배랑 남자 동시에 있는 거 10 어디? 45분의 10이 되는 거야. 사실 원래는 이게 45분의 18이고요 45분의 1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18분의 10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이거 어쨌든 예시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7번 할 때 7번 그리고 뭐 9번 뭐 10번 요런 내용들은 제가 어떻게 쓰냐면 항상 이렇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쓰는 거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7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서 어려운 유형이라서 별표 한 개만 치면 돼요. 자, A 공장과 B 공장에서 7번이야. A 공장과 B 공장에서 각각 전체 몇 퍼센트가 생산되는데 70%와 30%가 생산된대. 그치? 그럼 애초에 A와 B를 선택하는데 경우의 수가 몇이야? 100분의 70이고요. 100분의 30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나 A 공장을 선택하고 싶어. 그럼 일단 뭐야? 10분의 7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근데 서울아 만약에 A, B가 아무 말도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 말도 없었으면 확률 몇 분의 몇이야? 내가 A를 선택한 A 상자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뭘 선택하고 싶어?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야. 왜? A, B 상자 중에서 나 뽑을 확률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이야. 얘를 선택한 다음에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확률은 얼마냐면 일단 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확률이 결정돼요. 요게 처음에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된 아이스크림의 분량률은 각각 3%와 2%라고 나와 있어. 그치? 그럼 나 이거 선택하면서 분량률까지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분량률까지 곱해주면 10분의 7 곱하기 100분의 3이니까요. 1000분의 21이 나올 거야. 알겠지? 여기는 100분의 1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100분의 1을 곱하니까 1000분의 6이 되나?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세로로 쓰시면 얘는 뭘 나타내는 걸까? 얘는 뭘 나타낼 걸까?
불량률. 그러니까 불량률을 에러라고 E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떤 경우냐면 얘는 A면서 불량률이 나온 확률이야. 그치? 근데 A를 선택하고 불량률이 나온 확률이고 여기도 B에서 불량률이 동시에 나온 확률이야. 그치? 그럼 우리 만약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개를 택했는데 그 불량품이었어. 불량품이었는데 보니까 비공장에서 나온 거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앞에가 먼저 들어가요. 그쵸? 여기 뒤에가 먼저 들어. 이게 앞이잖아. 내가 뽑았는데 뭐가 나왔어? 불량품이 나왔으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불량품이 나왔는데 하필 그게 뭐였어? 비공장이었어. 불량품이었는데 비공장이었어. 이렇게 쓰는 거야. B2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할 건 얼마예요? 실제로 구할 건? 얘 구하는 거죠. 전체 오류를 구해야 돼. 근데 전체 불량률 알아볼라? 나는 A의 불량률 알고 B의 불량률은 알지만 전체 불량률을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뭐 해주면 돼? 둘이 더해주시면 무조건 전체 불량률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전체 불량률은 어떻게 돼요? 둘이 더할 거니까 1000분의 얼마? 27. 그러면 얼마? 27분의 6이 되는 거야. 1000분의 27분의 1000분의 6이니까 27분의 6, 즉 9분의 2가 뭐가 된다? 조건부 확률이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거야. 생각보다 쉽지? 일렬로 쓰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어디가 잘해야 돼? 내가 일단 선택하는 거 자체가 A 선택할 확률, B 선택할 확률입니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뭘 나타내니까 불량률을 같이 곱했으니까 동시에 교집합으로 이뤄질 확률. 얘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생긴 문제 다 풀 수 있어.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너가 아마 빈칸으로 냈던 거 있잖아. 올림푸스에서 다 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볼게. 8번도 한번 보자. 지난 한 달간 들린 손님 중 한 명을 택할 때 토마토를 구매한 손님의 확률은 3분의 2고요. 모두 구매한 손님의 확률이 5분의 1이래. 근데 들린 손님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토마토를 구매한 손님일 때 그 사람이 키위를 구매하지 않은 손님의 확률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해봅시다. 요것도 역시 뭐를 할 거야? 표를 할 거야. 그러니까 8번, 7번도 여기 표를 했지만 8번도 마찬가지로 표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볼게. 자, 토마토를 구매한 손님일 때 키위를 구매하지 않았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키위를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위 여집합을 쓸 거고요. 여기 토마토를 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될까? 그치? 요거랑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자, 첫 번째 갈게요. 일단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토마토를 구매한 손님의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에. 알겠지? 그러면 일단 토마토를 토라고 할게요. 토마토라고 할게요. 토마토를 구매한 사람들은 얼마? 전체 3분의 2지. 그치? 그러면 키위는 어때요? 키위는 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풀 거야.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라기보다는 그냥 집합관계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 자, 그러면 키위랑 토마토랑 엄연히 다른 과일이잖아. 그치? 그럼 얘 3분의 1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모든 과일 가게에 있는 사람이 토마토 아니면 키위만 사? 넌 토마토랑 키위만 사? 바나나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토마토를 집합 A, 토마토를 집합 B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토마토 집합 A면 이렇게 있을 거고 B도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전체가 얼마? 3분의 2고요. 얘가 얼마요? 5분의 1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줘야 되냐면 토마토랑 키위를 모두 구매한 손님의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인 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가
3분의 2, 5분의 1 아니면 이거를 전체 1로 보면 그냥 다 합쳐서 그냥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2라고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 이제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이 1이라고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모르니까 그치? 아니 여기 과일 가게 토마토랑 키위밖에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근데 아닐 거야 아마 그치? 네, 한번 해볼게요. 5분의 3이니까 키위가 5분의 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임의로 택한 한 명이 토마토를 구매한 사람이 있대. 근데 이것까지 근데 필요가 없겠다. 굳이 안 해도 되긴 하겠다. 왜냐면 봐봐. 제가 지금 저렇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전체 구매하고 막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자 어떻게 하면 돼 우리? 확률 토마토를 구매한 전체 확률 분의 얼마야? 토마토를 구매하면서 동시에 키위는 구매하지 않았어. 이 확률 어디야? 여기 아니야? 토마토는 구매했지만 키위를 구매하지 않았어는 요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3분의 2에서 그냥 뭐 빼면 돼? 더 간단한 문제였네. 15분의 9니까 5분의 3이야. 여기 안쪽이 5분의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토마토 전체 3분의 2 분의 얼마야? 5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럼 얼마야? 10분의 9라는 확률이 나오겠죠.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뭐야? 왜 답이 없어? 이럴 수가. 3분의 5분의 1. 맞는데? 5분의 1이라고요? 뭐가 틀렸을까? 잠깐만. 키위를 문장을 볼까? 3분의 2에서 5분의 1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에서 5분의 1 뺐어요. 뺐네? 근데 그러면 7인데 3 곱해야죠. 3을 곱해야 된다고? 15분의 3 5분의 1에 3 곱하면 7이구나. 그럼 저의 무지한 계산 실수였네요? 미스테이크. 네. 7입니까 그러면? 15분의 7이야? 그러면 30분의 21? 10분의 7? 5분의 7 10분의 7 답 맞네. 박수. 고마워. 자, 그럼 여기 이해 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애써서 구할 필요가 없네, 그치? 이렇게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보자. 9번. 자, 9번에 상자 A에는 검은색 공 하나, 흰 공 하나, 그리고 상자 B에는 검은색 공 3개, 흰 공 2개가 들어가 있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A에서 2개 동시에 꺼내고, 그렇지 않으면 상자 B에서 2개 동시에. 자, 여기 9번도 정확히 뭐야?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A랑 지금 봐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A에서 공을 꺼내는 거지, 그치? 그럼 A의 공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가 돼요? A 상자의 공을 선택할 확률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 6개 중에서 3, 6만 나오면 돼. 그럼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고요. 아니면 B상자를 선택할 거니까 B상자의 확률은 3분의 2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애초에 주사위를 굴린 거기 때문에 3분의 1이 무조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는 3분의 2가 무조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검은 공 1개랑 흰 공 4개 있죠? 검은 공 1개랑 흰 공 4개인데 두 개의 공의 색깔이 같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색깔이 공이 같다는 거는 뭐냐면 A에서 두 개를 선택했을 때 공이 같은 거야. 그럼 확률 어떻게 구해? 나는 전체 몇 개 있어? A 상자에는 공이 5개가 들어가 있어. 그치? 5개가 들어가 있는데 5개 중에서 몇 개 뽑는 전체 경우는
두 개를 뽑을 거야. 5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건데 흰 공에서 흰 공만 몇 개 뽑을 거야? 두 개를 뽑을 거고 검은 공은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이렇게까지 표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B도 한번 볼게. B는 뭐가 있냐면 검은 공 3개, 흰 공 2개가 있어. 그럼 여기서 갈리는데요.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3C2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 흰 공을 뽑을 확률도 있겠지? 그러면 3개 중에서 아무것도 못 뽑고 2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 자, 그럼 여기 확률은 어떻게 되지? 10분의 3이니까 30분의 6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도 30분의 1이니까 2. 여기는 30분의 4, 3, 12, 6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뽑은 두 개의 공의 색깔이 같은 확률이야, 그치? 그쵸? 뽑은 두 개의 색깔 같은 확률? 다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돼요. 이건 조건부 확률이 그러면 아니었네? 30분의 독립시행인 것 같아요. 14가 되겠지? 다 얼마나? 15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검은 공을 뽑을 확률과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있죠? 괜찮습니까? 이게 다 그거예요. 뭐지? 조건 확률에서 좀 섞여 있는 거. 7번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7번 내용이 알고 있으면 8번, 9번도 좀 쉽겠지, 그치? 자, 그럼 10번도 한번 볼게. 자, 10번은 독립 아닙니다. 종속입니다. 맞죠? 종속이고요. 조건부 확률과도 좀 같아요. 10번 한번 볼게. 10번에 잠깐만. 깜짝아. 10번에 두 사람이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가 있는 공에서 번갈아 꺼내면서 먼저 흰 공이 나온 사람이 이긴 것으로 할 때 먼저 꺼내기 시작한 사람이 이길 확률. 그러니까 흰 공 3개랑 검사가 있는데 먼저 꺼내기 시작한 사람이 이겨야 된대. 흰 공 뽑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먼저 꺼낸 사람이 이길 확률은 뭐가 있어요? 경우를 세야 돼. 순서니까 첫 번째 어떤 경우야? 흰 공을 바로 뽑아버리는 경우. 알겠지? 그럼 그거를 내가 흰 공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할게. 알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면 흰 공 동그라미를 먼저 뽑았어.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못 뽑고 상대방도 못 뽑은 다음에 내가 뽑아야 돼. 그치?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돼? 나 못 뽑고 걔도 못 뽑고 나도 못 뽑고 걔도 못 뽑고 내가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있어 없어? 없어. 왜? 검은 공이 몇 개야? 4개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지. 그치? 그럼 확률을 하면 이거 뭐야? 독립시행이야. 알겠죠? 독립시행이야. 자, 여기는 확률 얼마야? 7분의 3입니다. 알겠죠? 7분의 3이고요. 여긴 종속입니다. 왜? 내가 지금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점차 어때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 봐봐. 7분의 4를 뽑았어? 그럼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고 검은색 공은 몇 개 남았어? 검은색 공은 내가 한 개 뽑았지. 내 4개 중에서 3개 남았죠? 6분의 3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뽑았네. 6개 공 중에서 한 개 뽑았네.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는데 하필이면 내가 못 뽑았어. 흰색 공을 뽑았네. 여기까지 검은색이었대. 흰색 공을 뽑았네. 흰색 공은 계속 똑같죠. 5분의 3.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7분의 4 곱하기 6분의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분의 얼마야? 3. 이런 식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먼저 꺼내기 시작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은 이걸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언제 다 더해? 언제 다 더하기? 금방 더해. 생각보다 금방 더해요. 요거 약분하면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얘도 사라지고요. 그러면 35분의 6이 나와요. 얘가 은근히 약분이 잘 될 거야. 여기 약분되고요. 여기도 약분되고요. 얘도 통째로 약분되고요. 얘도 약분돼서 35분의 얼마야? 1 나와요. 얘 35분의 얼마야? 15 나와. 35분의 얼마야? 22가 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산이 쉬워. 알겠지? 생각보다 계산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종속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 그 경기를 했는데 무조건 우리 팀이 이길 확률 구하는 거. 그게 이제 13번 같은 건데 13번 같은 경우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제 11번 봅시다. 요거 하면 보통 한 타임 다 끝나던데? 요거 좀 빨라서 괜찮나? 11번 볼게요. 11번에 A 상자에 초콜릿 몇 개 들어가 있어? 4개 들어가 있고 사탕이 몇 개 들어가 있어? 3개. B 상자에는 초콜릿 2개, 사탕이 4개 들어가 있는데 임의로 상자를 택하여. 임의로 상자 택하는 거 확인. 2개를 꺼내 보니 2개 모두 사탕이었대. 근데 이게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 자, 이렇게 말 안 되는 거 있잖아. 사탕을 뽑았는데 하필 그게 A 상자에서 나온 거야. 야, A 상자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가는 건데 역순으로 갔어. 이거 무조건 무슨 문제야? 조건부 확률 문제야. 그러면 우리 뭐 해줘야 돼? 무조건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일자로 푼다. 알겠지? 일자로 풀어. A랑 B 상자 지금 확률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A 상자를 선택할 확률, B 상자가 선택할 확률을 무조건 넣어줘요. 일단은. 알겠지?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뽑아야 돼. 뭐 뽑아야 돼? 사탕을 뽑아야 돼요. 그럼 사탕 뽑는 걸 2라고 놔주게 되면 전체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사탕만 뽑을 거예요. 이렇게 사탕만. 그 다음에 여기도 6개 중에서 2개인데 6C2죠. 4C2가 되겠습니다. 얘가 뭐야 지금? A 상자를 선택하고 사탕도 뽑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진화해서 A 교집합 2가 될 거고요. 얘가 진화해서 B 교집합 2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 항상 이렇게 써둬요. 그 약분 잘 안 해요. 근데 여기 약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21분의 76, 사실 21분의 얼마야? 3? 42분의 3이고요. 여기는요? 6, 5, 30, 15, 30. 30분의 6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이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둘이 더했을 때 전체 확률 2가 나오는 거지. 자,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전체 이벤트, 즉 사탕 2개 뽑을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14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었으니까요. 얼마지? 5, 4, 20, 70, 70분의 19. 자, 이벤트의 확률 얼마야? 이벤트 전체 확률은 70분의 19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사탕이었을 때, 이벤트였을 때 이게 A 상자에 나왔을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 실제 문제는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P2분의 PA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70분의 19분의 14분의 1. 그럼 곱하면 19 곱하기 14분의 70입니다. 약분 돼야 안 돼요? 약분이 야무지게 잘 되죠? 답 얼마예요? 19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때요? 요거 할만합니까?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지? 좋아요. 자, 그러면 12번도 한번 해볼까요? 12번은 독립시행입니다. 그죠? 12번 독립시행이에요. 자, 출발하여 수직선위가 있는데 6의 약수에 눈이 나오면 3만큼 던지고요. 6의 약수에 눈이 안 던지면 2만큼 간대. 원점 사이의 거리가 7 이상이 될 확률인데, 자, 요거 제가 되게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애들이 왜 많이 틀렸냐면 요게 보통 어디까지 놓냐면, 자, P는 양의 약수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 6의 약수 확률 얼마야? 3분의 2일 때 얼마 가는 거야? 앞칸으로 3개 가는 거고요. 6의 약수가 아닐 경우 3분의 1 확률로 뒤로 몇 칸 가요? 2칸 가요. 그러면 7칸 가려면 일단 몇 번 던진 거야 지금? 4번 던졌대. 4번 던져서 7번 가는 건 너네들이 직접 해야 돼. 그러면 바로 답 나왔지. 여기 몇 번 됐어야 돼?
3번이 나왔어야 되고 얘가 무조건 한 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왜냐면 9만큼 갔다 이만큼 뒤로 가면 얼마야? 7 딱 나오죠, 그쵸?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틀렸어요. 왜 그럴까? 얘만 구해주는 게 아니지. 뭐도 해줘야 돼요? 뭐도 해줘야 될까? 이것도 해줘야 돼요. 자,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다고 했잖아. 7 이상이 될 확률이야. 그러면 3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7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도 있다. 그래서 몇 번도 있어? 얘 4번 다 나오고 0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요것만 해도 틀렸어. 왜? 원점 사이의 거리야. 뒤로 갈 확률을 왜 생각 안 하지? 거리잖아, 거리. 절대값이니까 얘도 거리가 7이에요. 그러면 뭐야? 얘가 4번 되고 얘가 0번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 총 몇 가지의 경우가 생겨? 총 3가지의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 쉬운 것부터 할게. 4번짜리부터 할게요. 알겠죠? 그럼 요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표시해 주게 되면 1번의 확률은 얼마야? 그냥 3분의 1이 몇 제곱? 4제곱. 그래서 81분의 16이 나왔고요. 두 번째 확률은 3분의 1이 몇 제곱? 4제곱. 그냥 4번 연속해서 나온 거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온 거야. 얘는 얼마야? 81분의 1.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해볼게. 3분의 2가 몇 번 나왔어? 이거 이항정리랑 완전 똑같아. 3분의 2가 몇 번 나왔어? 3번 나왔고 3분의 1이 몇 번 나왔어? 한 번 나왔어. 근데 여기 뭐 하면 되지? 곱하기. 섞여야지. 3번 나왔을 때 다 3번 앞에 나오고 뒤에 한 번 나오는 거야? 아니잖아. 섞일 수 있잖아. 뭐야? 4C3입니다. 여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4번 중에서 뭐가 나오고 3번 나온 거야. 그럼 조금만 더 이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정확히 뭐랑 비슷해요? 이항정리랑 비슷하다. 그럼 얘 81분에 8 곱하기 4니까 32가 됩니다. 33, 49. 81분의 49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다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다 맞는 거고요. 생각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았더라고요. 저도 틀렸고요. 예, 저는 뭐 안 했냐면 얘까지 했는데 얘를 안 해서 틀렸어요. 기가 막히게 얘가 안 한 이게 답이 있던데? 아닌가? 없었나? 있었나? 자, 그 다음에 13번까지 할게요. 알겠죠? 13번. 경기하는 거. 알겠지? 자, 가겠습니다. 독립시행입니다. 세트마다 갑이 을을 이길 확률이 4세트 이기면 시합이 끝난대. 그러면 3분의 2래요. 갑이 을을 이길 확률이 갑이 을을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는 건 갑이 승리할 확률이 3분의 2고요. 을이 승리할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인 거지, 그치? 자, 일단 6세트의 시합이 끝나면 4세트를 먼저 이기면 되는 거지, 그치? 갑이 무조건 몇 번 돼야 돼요? 6개 안에서 놀아야 돼, 그치? 그러면 요거 한번 잘 볼게. 이게 어차피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가 이긴다고 했을 때 무조건 선분 하나 쭉 그어주시면 돼. 왜 그럴까? 어차피 우승은 갑이 나오기 때문에. 갑이 나오는 우승이 야, 이 갑을 동그라미라고 한번 해볼게. 갑이 우승하면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 무조건 마지막에 갑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안에 동그라미 x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을 거야. 왜? 일단 세 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4번째 이겨야지 이기는 거죠, 그치? 동그라미가 3개 있고요. x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왜? 합쳐서 몇 개 돼야 되니까? 6개 돼야 되니까. 6개니까 개수가 6개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4판 이겨야 돼. 그럼 동그라미가 4개? 그러면 x는 2개 돼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해주면 돼? 얘는 고정이야. 알겠지? 고정인데 확률은 들어가. 알겠지? 섞이진 않지만, 자, 잘 들어. 얘는 섞는 용도는 아니야. 단 확률은 존재해. 얘는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얘가 섞여요. 어떻게 섞여요? 5개 중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이기는 거 선택해볼까? 3개 선택하면 3분의 2가 몇 번 되면 돼요? 3번 되면 되고요. 3분의 1이 몇 번 되면 돼요? 2번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만 하면 돼? 마지막으로 값이 마지막이니까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3의 몇 제곱? 6제곱 분의 8, 2, 16 이거죠? 3의 6제곱분이 얼마야? 16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크게 뭐 다른 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한번